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정말 무섭고 신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전, 제가 아직 회사원이었을 적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회사 일에 지쳐 퇴근 전철을 타면 제가 내리는 종착역까지 자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혼잡해서 앉지 못하는 날엔 선체로 자기도 했을 정도였죠. 그날은 잔업을 하느라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었던 터라 거의 막차에 가까운 전철을 타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승객도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있어서 저는 가장 끝자리에 앉아 옆에 기댄 채 평소처럼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을 떠보니 아직 전철은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평소 습관이 되어 종착역 전이면 눈이 떠지는 저는 곧 도착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앞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아무래도 또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전철은 아직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곧 종착역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2시 1분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런 걸 생각하는 사이 점점 제정신이 들었고 동시에 오싹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뭐야, 말도 안 돼.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봐도 분명 2시였습니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파가 닿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당황해서 핸드폰을 보니 신호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하철이 아니라 전철을 타고 있으니 신호가 잡히지 않을 리 없습니다. 전파가 안 터지다니 어째서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차장이 있는 맨 앞 차량에 간다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맨 앞의 차량으로 가려고 한 순간 전철이 속도를 늦추더니 역에 도착했습니다. 반쯤 넋이 나간 채로 역명을 확인했습니다. 타카쿠나? 코우쿠나? 뭐라고 읽는지도 알 수 없는 처음 보는 역이었습니다. 그 역은 시골에는 있을 법한 역으로 승강장에는 사람의 기색이 없었고 주변은 논과 산뿐인지 어두컴컴했습니다. 여긴 어디지? 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전철문이 열렸습니다. 내려도 되나? 어딘지도 모르는 역인데 어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역 이름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사이 문이 닫히고 전철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곳에서 내리는 것보다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낫지. 저는 서둘러 맨 앞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몇 차량을 달려서 지나갔지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없는 거지? 제발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맨 앞 차량에 거의 도착했을 때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핸드폰 게임에 푹 빠진 듯 제가 가까이 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 꼬마야. 아이가 고개를 들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게 내가 전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지금 어디쯤인지 모르겠어. 혹시 이 전철 어디로 가는 건 줄 아니? 미안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몰라. 그렇구나. 하지만 누나는 아직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건 알겠어. 뭐? 무슨 말이야? 전철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또 여기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밖을 보니 또 모르는 역이었습니다. 누나, 만약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 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하지만 아이는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려야 돼. 뭐? 잠깐만. 아이는 폴짝 뛰어 승강장에 내려선 다음 말했습니다. 가끔 누나 같은 사람이 있어. 잠깐만, 같이 가. 그건 안 돼. 하지만 그렇게 꼭 내리고 싶다면 내려. 겨우 만난 사람이라는 생각에 앞뒤 없이 내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이의 저 말을 듣는 순간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무표정이던 아이가 처음으로 웃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지 아기가 가득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가위에 눌린 듯이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문은 닫혔고 문 너머에 서 있는 아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철이 천천히 출발하면서 아이는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닐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전철. 꺼림칙한 아이의 의미심장한 말. 이곳은 사후세계인 걸까? 나는 죽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고사일까? 아님 병사?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 난 아직 살아있어. 그때 조용한 차량 내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빠의 전화였습니다. 아까까지 신호 없음으로 뜨던 전파는 어느샌가 안테나가 2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디야? 아직 회사에서 일하니? 계속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 아빠. 저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 안심이 되어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철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 하지만 이 시간까지 다니는 전철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일단 이번에 도착한 역에서 내리렴. 하지만 내려도 어딘지 모르는데? 네 핸드폰 GPS 기능이 있잖아. 그걸로 위치를 찾아서 내가 데리러 가마. 그럼 되는구나. 알았어. 여기서 내릴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전철이 여기 도착했고 전 드디어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여름인데도 공기는 차갑고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역명을 읽어보려 했지만 간판이 심하게 녹슬어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전철 안에 승객은 아무도 없었지만 전철은 다시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내렸어. 그래, 그럼 네 위치를 보게 일단 끊어보렴. 거기 가만히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싸늘한 기계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빠가 데리러 오는 걸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아빠의 목소리를 들은 덕분에 저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니. 나 참 무슨 생각이라. 핸드폰 화면을 보니 배터리가 2칸밖에 남지 않아 바로 화면을 껐습니다. 이 상황에 배터리까지 다 떨어진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아빠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저는 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는 것이 아무래도 무인역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논과 산뿐이고 주위는 어두웠습니다. 춥다. 아빠 언제 오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선로가 있으니 적어도 그걸 따라가면 큰 역이라던가 적어도 민가가 있는 곳엔 도착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다시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애야, 별일 없니? 난 괜찮아. 그것보다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았어? 그게 말이다. 내 휴대폰 GPS 기능을 써서 조사해봤지만 포인트 에러 같은 게 떠서 몇 번을 해봐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연락할 테니 저는 주변에 공중전화나 민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전 역명의 한자를 설명하니 그것도 알아본다고 하며 통화는 끝났습니다. 저도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역시 민가나 공중전화는커녕 가로등조차 없었습니다. 남은 배터리는 이제 1칸. 아빠가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장난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역명에 대해서도 딱히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조금 걸어가 볼까? 적어도 민가만이라도 발견하면 좋을 텐데. 논이 있으니 근처에 있을 것도 같은데. 몇 분 고민한 끝에 저는 선로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낸 다음 저는 압력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지만
민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왠지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따금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뒤돌아볼 수는 없었지만요. 그리고 그것보다 신경 쓰이는 점은 아직도 역에 도착을 안 했다는 점입니다. 역 사이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니 조금만 걸어가면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선로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다리의 피로에 정신적인 피로와 혼자라는 고독감까지 더해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아빠, 엄마.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멀리서 빛이 보였습니다. 뭐지? 그 불빛은 점점 다가왔고 곧 그것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인가? 저는 벌떡 일어나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가 아니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솔직히 이 상황에선 누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계속 손을 흔들었더니 차는 제 앞으로 와서 멈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빠의 차가 틀림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에서 아빠가 내렸습니다. 에이야! 아빠! 전 달려가서 아빠에게 안겼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는 다정하게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춥지? 어서 타렴. 응.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아빠는 여기 오기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경찰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했지만 역시나 경찰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게 부탁하길 포기하고 혼자서 GPS로 저를 찾는 걸 시도했는데 계속 시도하던 도중 아주 잠시 한 위치가 표시되었다고 합니다. 서둘러 위치를 메모하고 지도를 보며 이곳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GPS가 통한 건 그 한순간뿐. 그 이후는 몇 번을 시도해도 에러가 떴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가 있었던 곳 말인데요. 제가 살던 현의 옆현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저는 전철을 타고 옆현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말했던 역 이름 말인데 옛날에 폐선되어서 사용되지 않는 역이라고 하더구나. 그렇구나. 놀랍지 않니? 놀랄 기운도 없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려서인지 몹시 졸렸습니다. 아빠야말로 내가 한 말을 믿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네가 정말 여기 있잖니. 어쩌면 이젠 달릴 일이 없는 전철이 또 한번 사람을 태우고 싶어서 널 부른 걸지도 모르겠네.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네. 안 되겠다. 너무 졸려. 저는 어느샌가 잠이 들었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깼습니다. 제 핸드폰 벨소리였습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핸드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야. 드디어 네가 있는 위치를 찾았어. 지금 출발할 테니까 기다리렴. 네? 뭐라고요? 네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았다고. 아빠가 데리러 갈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옆을 슬쩍 보니 차를 운전하는 건 분명 아빠였습니다. 뭐지? 핸드폰 너머의 아빠와 눈앞의 아빠의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배터리가 다 된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전 잠시 멍하니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는 무표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주변에 나무가 많이 보였습니다. 시가지로 향하고 있을 텐데 왜 나무가 이렇게 많지? 아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여전히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이곳까지는 차를 타고 와도 1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제가 아빠와 만난 건 마지막 통화 한두 시간 후였지만 그 사이 아빠는 경찰에도 전화하고 GPS로 몇 번이나 제 위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저를 데리러 올 수 있을까요? 그저 제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아빠의 상태는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아빠? 일단 차 좀 세워봐. 빨리 가야 돼. 뭐라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 내리면 갑자기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야. 이대로 있다간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고 말 거야. 도망쳐야 돼. 저는 차가 커브길로 들어서면 속도가 떨어졌을 때 마음을 굳게 먹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후 저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가지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산길 차도 옆에 쓰러져 있던 저를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구급차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했고 드디어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빠의 기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전화한 적이 없으며 제가 너무 늦어 회사에서 잔다고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통화한 아빠, 그리고 제가 만난 아빠, 그리고 아빠에게 연락한 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아이와 영명을 읽을 수 없었던 그 역들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결국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영원히 알 수 없겠죠.